어느 날 아침에 카카오톡을 폈더니 보고 싶지도 않은 쇼폼 영상이 강제로 켜지고 친구 목록은 보이지도 않고 낯선 피드 화면이 펼쳐지더라고요. 원치도 않는 업데이트를 당해버린 겁니다. 기업은 이를 혁신이라고 말했겠지만 다수의 고객들은 불편하다라고 말했어요. 고객이 빠진 혁신은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고객들 반응이 매우 뜨겁죠. 원치도 않은 기능을 강제로 쓰게 됐다면서 불만이 터져나왔고 앱 평점은 1점으로 추락하고 주가도 곤두박질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왜 굳이 15년 만에 이런 대규모 개편을 했을까요? 업계 분석에 따르면요. 카톡 체류 시간이 다른 SNS보다 짧고 사용 빈도도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광고 노출을 늘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문제는 이 포인트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수익 모델을 앞세운 나머지 고객이 원하는 경험은 뒷전으로 밀려난 거죠. 저는 이 사태를 고객 중심 서비스 경험 설계가 빠진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객 경험 전문가인 브래드 클리브랜드의 저서 경험 설계자에서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험 설계의 시작은 기업의 욕망이 아니라 고객의 목소리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카카오톡 내부 직원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 설계자에서 강조하는 4가지 핵심 원칙이 그대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객 경험 설계 원칙은 고객의 목소리입니다. 즉 VOC를 다루는 방식인데요. VOC는 기업이 고객 불편이나 제안 그리고 문의 같은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을 뜻하는데요. VOC 관리는 고객의 목소리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가 실제 서비스 변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피드백 루프라고 해요. 고객은 내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느낄 때 비로소 브랜드를 신뢰합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베타 운영을 예고했지만 어떤 피드백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근거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개편 이후에 사용자 불만이 속출했지만 고객에게는 선택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새 기능을 쓰겠다 혹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선택권도 없었던 거죠. 고객은 강제로 바뀐 환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 순간 불편은 곧 불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아마존은 고객 의견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리뷰와 별점을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노출 순위, 추천 알고리즘, 심지어 제품 자체 개선까지도 직접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포장 상태가 불편하다라는 리뷰가 일정 수준 이상이 누적되면 아마존에서는 판매자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실제 포장 방식을 바꾸도록 직접 관여를 합니다. 이 결과는 Frustration Free Packing, 불편 제로 포장이라는 프로그램으로도 이어졌는데요. 고객이 열기 힘들다, 쓰레기가 너무 많다 같은 불만이 쌓이자 아예 쉽게 열 수 있고 친환경적인 포장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버린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이전에 반복적으로 지적됐던 불만이 어느 순간 개선된 포장으로 바뀌거나 리뷰란에 포장이 훨씬 편해졌다라는 후기를 확인하면서 내가 남긴 목소리가 실제 변화를 만들었다라는 경험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아마존은 VOC가 서비스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객들에게 직접 체감하게 만들어주고요. 고객의 충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 카카오톡에 남은 핵심 과제라고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터치포인트 매핑인데요. 터치포인트는 단순히 버튼이나 화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이 서비스를 계속 쓸까 말까 판단하는 진실의 순간, MOT라고 하죠. 접점을 말합니다. 카카오톡의 핵심 터치포인트는 사실 친구 목록에서 대화로 이어지는 흐름인 메신저였죠. 15년 동안 마치 일상처럼 자리 잡은 경험이었는데 이를 갑자기 피드 화면으로 바꿔버리자 고객들은 내 일상을 빼앗겼다라는 불편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핵심 접점을 잘못 건드리는 순간 전체 경험이 무너진 거죠. 반대로 넷플릭스는 핵심 터치포인트를 매우 신중하게 다뤄요. 홈 화면 구조라는 큰 틀은 늘 익숙하게 유지하면서 추천 컨텐츠 배치나 UI 요소를 A-B 테스트로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혼란을 겪는 대신 점점 더 나에게 맞춰지고 있다는 긍정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기업은 변화나 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고객의 일상과 습관이 된 경험을 함부로 바꿔버립니다. 하지만 핵심 터치포인트는 함부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요. 고객이 익숙하게 지켜온 흐름 위에 점진적으로 개선을 얻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직원 몰입인데요. 고객 경험 CX는 직원 경험 EX에서
의미에서 출발합니다. 직원이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그 변화가 고객에게도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좀 달랐죠. 내부 개발자조차도 우리가 원해서 한 변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직원 스스로 납득하지 못한 변화는 고객에게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즉 내부 몰입 부족이 곧 외부 불신으로 이어진 거죠. 반대로 구글은 구글 랩스를 운영합니다. 직원들이 먼저 새로운 기능을 써보고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우리가 만든 변화라는 주인의식을 갖습니다. 이 내부 몰입이 곧 외부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죠. 고객 경험을 설계하기 전에 먼저 직원 경험을 설계해야 되는 것이죠. 직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변화는 고객에게 결코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데이터 기반의 지속 관리인데요. 브래드 클리브랜드는 경험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한 번 설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고객 이탈률, VOC 건수, 앱 평점 같은 지표들은 마치 환자의 맥박과도 같아서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보이면 즉각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그러지 못했죠. 앱 평점이 막 1점대로 추락을 하고 불만이 폭주를 했지만 즉각적인 개선 로드맵은 내놓지 못했어요. 뒤늦게 4분기까지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라고는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훼손됐고 현재까지도 체감할 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넷플릭스는 데이터 활용이 정말 정교하더라고요. 시청 이탈률, 장르 선호도, 심지어 자막 생성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개선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준비까지 시스템화해 두었다라는 점입니다. 경영진이 해야 될 일은 데이터를 보고서용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읽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카카오톡도 VOC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변화 관리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노력이 고객들에게 체감되었는가입니다. 고객이 내 목소리가 반영되었다라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절차를 밟아도요, 결과는 결국 불신일 뿐입니다. 이 경험 설계자 책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데이터는 기업의 보고서가 아니라 고객 경험 속에서 증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우수 해외 브랜드 고객 경험 설계도 매우 달랐는데요. 애플은 변화를 점진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홈 버튼이 사라지고 페이스 아이디가 도입될 때도 두 방식을 병행해서 사용자가 천천히 적용하도록 했고요. 또한 업데이트마다 상세 가이드하고 체험 영상을 제공해서 고객이 혼란이 아니라 발견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어요. 즉 핵심 사용 흐름을 지키면서 새로운 경험을 자연스럽게 얹은 겁니다. 또 MLH 항공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접근을 합니다. 좌석 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일반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요. 프리미엄 회원부터 먼저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반응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확산했기 때문에 대규모 반발 없이 변화가 안착될 수 있었죠. 정리를 해보면 이 우수한 경험 설계를 한 브랜드들의 공통점은요. 첫째, VOC를 반영하고, 둘째, 변화를 점진적으로 설계하면서, 셋째, 내부 고객을 먼저 몰입시킨 뒤에, 넷째, 데이터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책 경험 설계자에서는 더 다양한 사례하고 원칙들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객 경험 즉 CX 설계란 단순히 화면 개선이라든지 기능 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는 고객의 감정, 신뢰, 그리고 기업의 미래가 함께 설계가 됩니다. 따라서 고객을 단순한 사용자로만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바라봐야 되겠죠. 이 고객 중심적 마인드가 기반이 되었을 때 변화는 위기가 아니라 평생 고객을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카카오톡을 늘 애용한 한 사람으로서 이번 변화를 지켜보면서 아쉬움이 크지만 동시에 기대도 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있었던 서비스니까 이번 경험을 계기로 카카오가 더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좋은 서비스로 발전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고객들이 원하는 건 거창한 혁신이 아니잖아요. 카카오가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